왜 이렇게 잘하셨지? 라테트 안 끊고 쭉 가던데. 할까요? 알겠습니다. 방구석 핸드드립 컨텐츠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댁에서 맛있는 커피 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추출 도구에 관한 설명부터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출 도구는 칼리타를 준비해봤어요. 칼리타를 준비한 이유는 유튜브 컨텐츠에 뭐 하리오나 클레버나 이런 다른 추출 도구들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칼리타라는 제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텐츠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실제로 저는 대회가 있을 때 그리고 세계대회 나갈 때 항상 이 칼리타 제품을 꼭 3세트 가져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 3개를 사는 게 좀 버릇이라서 이번에도 3개를 주문했습니다. 칼리타 설명 다시 해드리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델명은 102D고요 2에서 4인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정확한 가격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 도구와 함께 이 필터까지 그리고 이렇게 3개 주문을 해서 2만 원 안쪽으로 샀던 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서버 또 구입하시면 돼요. 이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킨토 제품의 서버인데요. 용량은 한 450ml 정도 됩니다. 그래서 딱 1인분 혹은 2인분까지 내리는데 용이한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라인더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고 계신 핸드밀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동 그라인더를 가지고 계셔도 돼요. 이 자동 그라인더는 그냥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해외에서 직접 하신다면 한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안에 구입할 수 있는 도구예요. 이 컨텐츠를 위해서 이런 비싼 그라인더를 굳이 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가지고 계신 선에서 저희가 최대한 커피를 맛있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좋은 도구 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커피를 담을 수 있는 용기예요. 이거는 EVAK라고 써있네요. 커피를 여기다 담고 나서 이런 뚜껑을 닫아주시면 산소가 밖으로 나가면서 밀폐를 시키는 도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푼 같은 경우에는 칼리타 제품과 함께 들어가 있는 스푼이기 때문에 이 계량 스푼을 사용할 거고요. 이 계량 컵 질문이 많았어요. 저는 대회 때 항상 이 계량 컵을 준비해 가는데 뭐 특별한 제품은 아니고요. 그냥 칵테일 쉐이커 중에서 소자로 저는 쓰고 있습니다. 중자는 더 크고 대자는 더 크지만 제가 평소 내리는 커피의 양이 1인분은 20g, 2인분은 40g, 뭐 3인분 60g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한 100g 정도 커피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상은 저는 필요 없어서 칵테일 쉐이커 소자리로 주문을 해서 위에 뚜껑은 잠시 놔두고 이 아래에 있는 받침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신 그냥 일반 저울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인터넷에서 그냥 전자저울 치셔서 뭐 1g씩 움직이는 저울을 구입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저울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에서 제가 오늘 5,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 저울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추출을 할 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에 직접 가열해주는 기구의 주전자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물을 끓이는 포트와 함께 집에서 가지고 계신 일반적인 주전자를 사용하셔서 컨텐츠를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제품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맛있게 커피를 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추출하기에 앞서서 이 필터 접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필터를 보신다면 이렇게 오돌도돌한 부분이 아래와 왼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으로 해서 제가 접어드릴게요. 하나는 여러분 안쪽으로 아래를 먼저 접어주시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바깥쪽으로 이렇게 크로스하게 접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칼리타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칼리타의 모양대로 이 아랫부분을 약간 각지게 좀 접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필터를 벌리고 나서 이 양 끝부분을 손가락을 넣어서 약간씩 접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올려놓게 되면 조금 더 깊숙이 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였지? 이번에는 주전자 파지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뚜껑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은
뚜껑 위에 손을 올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왜 뚜껑 위에 손을 올려놓나, 이 뚜껑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손을 올려놓나 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추출을 여러 번 해보다 보니까 이 손이 허공에 있는 상태에서 물 컨트롤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뚜껑에 손을 올려놓게 되면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물을 붓는데 조금 더 도움을 줄 겁니다. 혹시 나는 뚜껑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손을 짚고 물을 붓는 방식을 선택을 해요. 뚜껑이 있는 분 혹은 없는 분들은 주전자를 파지하지 않은 손을 허공에 놓지 마시고 바닥에 내려놓던지 뚜껑에 손을 올리던지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물을 부으면 조금 더 원하는 포인트에 물을 효율적으로 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물줄기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컨텐츠에서 사용할 물줄기는 그냥 일정한 물이 떨어지는 걸 목표로 둡니다. 원을 그리면서 물을 붓게 돼요. 이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물을 붓게 되면 바깥쪽으로 나갈 때는 물이 많이 나올 거고요. 이 안쪽으로 원을 그릴 때는 물이 적게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바깥쪽에 있는 커피층은 더 많은 물줄기의 힘을 받게 될 거고 안쪽에 있는 커피층은 더 적은 물줄기의 힘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저희는 막고자 일정한 물줄기를 가지고 원을 그리는 연습을 진행할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물을 붓기 위해서는 이 손목을 약간 내리면서 물을 떨어뜨리시면 돼요. 이 떨어지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 행해야 될 거는 뭐냐면 얘는 내리기만 하시고 몸을 원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칼리타 드리퍼에다가 제가 물을 붓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전자를 파지한 상태에서 물을 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게 돼요. 스윙을 하게 되면 바깥쪽은 물이 많이 쏟아지고 안쪽은 물이 적게 쏟아지는 방법으로 물을 붓게 될 겁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오늘의 물줄기는 첫 번째 연습하셔야 될 게 일정하게 물을 떨어뜨리도록 한다. 그리고 스윙을 주는 게 아니라 천천히 움직이실 건데요. 이때 내가 손목을 움직여서 물을 붓는 게 아니고 이 어깨와 함께 몸을 같이 조금 움직인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을 부으시고 내가 원하는 물줄기가 일어난다 라고 하시면, 떨어진다 라고 하시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같이 몸과 함께 팔이 같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일정한 물이 계속 떨어질 수 있도록. 이 원리는 물줄기에 관한 컨트롤은 상하로만 진행하시고 좌우에 관한 거는 몸이 같이 움직이면서 원을 돌리시면 일정한 물줄기로 일정한 포인트에 일정하게 물을 부을 수 있다. 오늘 요걸 꼭 기억해 주시면서 물줄기 컨트롤 하시면 돼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거는 상하의 움직임만 쓰시면 돼요. 내려서 물을 떨어뜨리고 이제부터는 이 좌우가 아니고 내 몸을 함께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시면서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원을 함께 부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한 물을 계속 부을 수 있는 걸 연습하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을 부을 때 너무 적게 부으면 이런 식으로 똑똑똑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컨텐츠에서는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는 물줄기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점이 되지 않고 선이 되는 물을 붓는 걸 연습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요. 굉장히 많지도 혹은 점이 되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물 붓는 거를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린싱을 하면서 물줄기를 조금 보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 기울였을 때 물이 떨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린싱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터 플레이버를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추출 도구를 약간 예열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린싱을 하실 때는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너무 적은 양을 이렇게 붓고 끝내지 말고 필터를 충분히 적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양 끝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충분하게 물을 부어서 필터를 린싱 하시면 됩니다. 이 린싱과 함께 추출 도구의 위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오른손잡이로 물을 붓는다라고 하시면 아래에 있는 서버와 드리퍼의 손잡이가 왼쪽에 있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오른쪽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물을 부을 때 주전자로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커피가 쏟아지는 불상사를 일으키기 전에 저희는 항상 왼쪽으로 놔두게 됩니다. 이렇게 몸 바로 일직선으로 두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식으로 내 몸과 어떻게 보면 수직이 되게 놓는 분도 계신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45도예요. 내 몸과 수직과 함께 이 45도 선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물을 붓는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 신체가 상하, 좌우 이렇게 붓기가 생각보다 신체 구조상 어려워요. 상하 좌우보다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였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물을 부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다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드리퍼와 손잡이 또한 수직과 이 직각이 아닌 45도 선을 유지하시고 내가 주전자 또한 이렇게 두게 되시면 내가 물을 부을 때 원 방향으로 돌리건 직각으로 돌리건 수직으로 돌리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5도 선에 맞춰서 물을 부으시면 됩니다. 네. 되나요? 네. 흠이 빨리 안 나오지? 상하 좌우?